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때고, 이 시기를 이제 이번 지도부가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정말 완벽하게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부족했죠. 그래서 엇박자라는 얘기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완벽하게 원팀이 된 리더십, 돕는 것도 민주당이 유능하게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때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이었거든요.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 그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완벽하게 돕는 그 역할이 이번 지도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데 이건태가 적임자겠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성과 낸 걸 보면 이재명 정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확인이 됐고, 유능함도 확인이 됐으니까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나서게 됐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 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고, 법사위 법률대변인, 또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의원 모임 간사, 또 이번에 국정조사를 주도한 의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길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고, 탄생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발목에 채워놓은 정치적 의도로 채워놓은 조작기소, 그걸 풀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런 점들이 당원들이 이건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진정성이 매우 강하다, 이걸 인정해 줄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정성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과들, 예컨대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으로서도 실질적으로 20여 차례 기자회견 한다든지, 감찰 요청서를 6번이나 낸다든지, 또는 전국을 8번 정도 순회하면서 그 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하면서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요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실질적인 성과 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사개특위 간사 때 대법관이 지금 14명에서 12명이 늘어서 26명으로 바뀌는데, 그 법을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또 법외국제도 민주당에서 제일 처음 법안을 내서 결국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지금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법원 행정처 폐지, 제가 그 초안을 써서 위원회 이름으로 내서 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굵직굵직한 개혁 입법의 성과를 실제로 냈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 구호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결과를 저는 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저는 거기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또 야당 죽이기, 이런 데 검찰권을 남용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 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하라, 그런 요구가 매우 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한 잘못을 생각할 때 이 보안수사권이 남기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그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서 정치 개입 수사를 할 우려가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혁을 한 김에 저는 이 부분은 깔끔하게 개혁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되는 점들은 경찰의 수사를 더 완벽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기 사건은 검찰 내부의 일종의 부패 사건이죠. 자기 식구가 관련된 범죄를 봐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찰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내부 통제가 지금 이런 우려를 해소할 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경찰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의존하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수사가 기소 과정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예요.
장윤기 이 사건을 계기로 보면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경찰의 내부 통제가 잘 되고 그랬으면 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경찰 개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능력과 수사 의지 이런 걸 제일 불신하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를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일부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경찰을 개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권한이 비대해졌죠. 그래서 스스로 그 큰 권한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기관이 됐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로 좀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됐으면 검찰 지휘부가 나서서 조직원 전체가 국민 앞에 속고대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혹시 내부에서 지금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숨죽이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은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검찰 때문에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된다.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쓰는 독재 방법이 검찰 독재였는데 이런 거예요. 검사가 정치적 의도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기소를 해요. 저희는 조작 기소라고 단정을 하는데 또 대법원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그걸 검찰의 손을 들어줘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이 완벽한 법률에 의한 독재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뽑아야 될 지도자를 검찰이 허용한 사람만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받는 타격은 엄청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선도국가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 역할을 매우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검찰을 의대도로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권이 박탈돼서 출마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내란까지 일으킨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을 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제는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야 됩니다. 깔끔하게 손을 떼도록 개혁 동력이 여기까지 왔을 때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죠. 법사위를 중심으로 서두르고 있고요. 법안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정부에서 그간에 많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참고해서 국회에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정부 부처 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대부분 법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법의 시행령으로 크게 넘겨지질 않아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친명 친청 갈등 구조는 대통령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거죠.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한다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친청이라는 것이 생기는 게 이상하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만 저지가 되면 이 문제는 금방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생하신 것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계속해서 당정청 간 엇박자가 발생했죠. 대표적인 게 주가지수 5천 달성하는 날 독선적으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최고위원과 아무 상의도 없이 주가지수 5천을 달성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도달하는 그 다음에 그게 공약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있은 시점으로부터 한 일주일은 국민들한테 성과를 홍보하고 당의 지지를 높이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합당합시다. 합칩시다. 이렇게 땅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늘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당정청 간의 조율도 더 세게 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당의 주요 당무가 결정되고 추진이 돼야지
당대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통보하고 나머지는 다 따르라고 하고 이런 리더십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계속해서 당정청 엇박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기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권을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못 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간에 청년들이 흡족해 할 만큼 노력과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지도부 새로 구성이 되면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자산 형성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는 당내 조직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됐든 무슨 대책단이 됐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취합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 과정을 체크하고 또 청년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재정비와 회복의 시간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경제 부분에 시간을 좀 덜 썼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가 굉장히 지금 국운이 상승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맞아서 국가를 세계 선도 국가로 만드는데 조로의 기회 같거든요. 민생과 경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당이 매우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청년들 문제도 나왔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양극화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빠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실마리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당원이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막아냈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민주당이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신발끈을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끈을 매는 방법은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전당대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 그래서 이재명 경의 성공을 반드시 이끌고 총선 승리를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이끄는 그런 지도부가 되도록 저 이건태가 최고위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